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죠. 하지만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어지럼증이 신체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또 어지럼증은 증상이 반복될수록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낙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지럼증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현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지입니다. 우선 원장님, 어지럼증의 원인부터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지럼증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머리 쪽 문제와 귀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뇌출혈, 뇌경색이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말초성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자율신경계의 문제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배우 한가인님이 진단받았다고 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이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핑 도는 듯한 느낌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초성 어지럼증이 중추성 어지럼증보다 훨씬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뇌에 의한 중추성 어지럼증은 초기에는 약간 어지러질한 느낌, 붕 떠있는 느낌,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술 취한 느낌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귀에 의한 말초성 어지럼증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아주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이거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눈동자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진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하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혈압이 좀 낮은 편이라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어지럼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좀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 좀 위급한 어지럼증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인 중추성 어지럼증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서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몸 한쪽을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 감각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듯하고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는 증상 또는 어지럼증과 같이 한쪽 귀가 갑자기 전혀 안 들리는 증상이 생겼다면 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어지럼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지럼증에서는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어지럼증을 유발하여 눈의 움직임, 즉 안진을 보는 정기 안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청력 검사, 자동 평형 검사, 두부 충동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뇌 쪽의 문제인 중추성 어지럼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뇌 CT나 MR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지럼증은 진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어지럼증의 치료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석증이라면은 빠진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고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의 경우는 많이 심하지 않다면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 쪽의 문제라면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 등이 응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과 그리고 또 이제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낙상사고입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등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을 느끼면 가까운 곳에 구조물을 붙잡고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눕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석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은 크게 뇌의 문제와 귀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뇌의 문제는 응급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의 문제인 경우에는 어질어질한 느낌, 몸 한쪽에 힘이 빠지는 느낌,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의 문제는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어지럼증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사실 종종 어지럼증을 느끼곤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지 원장님과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